나는 게 있다 하면은 그때는 병원 오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거인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이게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는 민영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무릎에 대해 궁금한 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오늘은 선생님한테 왔는데 무릎에 대한 질문 물어보면 자신 있으세요? 그럼요. 맨날 듣는 질문이 무릎 질문인데요. 네. 그러게요. 무릎 의사로 일하면은 그러면 선생님 무릎은 어떠세요? 저 무릎은 너무 말짱이에요. 예, 제가 최근에 살을 좀 뺐거든요. 15kg 정도 빠졌는데요. 한 6개월 사이에. 그래서 그런지 무릎이 되게 가벼워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방 같은 거에 10kg짜리 가방을 메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릎이나 허리나 부담이 크겠죠. 근데 살이 빠지는 것도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살을 빼서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도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하거나 아니면 스쿼트 할 때는 무릎이나 아니면 허리 쪽에는 툭툭 소리 같은 그런 소리 나거든요. 이런 소리 날 때는 무조건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툭툭 소리 나도 괜찮은가요? 이제 소리가 나는 이유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소리만 난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 툭 하면서 아야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은 병원에 와야 되겠죠. 그리고 소리가 우리가 흔히 간절해서 뭐 소리가 납니다 했을 때 환자분들은 뼈 소리가 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뼈가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인대나 힘줄 같은 연무 조직이 걸려서 나는 소리들, 뭐 우리 고무줄 같은 거 튕기면 팅팅 소리 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관절 주위에는 관절낭이라고 해서 이제 물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물풍선 생각하셔도 돼요. 물풍선을 우리가 튕기면 또 소리가 나죠.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물풍선 안에는 물이 당연히 들어있어요. 간절로 치면 윤활유 역할하는 윤활액이 들어있는데 그런 데서도 기포가 생겼다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지켜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힘줄이나 인대가 걸려서 나는 소리를 하면은 최초에는 통증이 없겠지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힘줄이나 인대가 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감별을 좀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를 하면은 통증이 없을 때는 운동을 가르쳐 드려요. 그렇군요. 그러면 소리가 나면은 바로 뭐 무릎이 안 좋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면? 네, 그건 아니죠. 네. 일시적으로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언제 나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어떤 건지 사실은 환자분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으시니까 소리가 나는 게 지속된다. 그리고 특정 동작에서는 항상 소리가 난다. 내가 이 동작만 취하면 무조건 소리가 나는 게 있다 하면은 그때는 병원 오시는 게 좋아요. 안 아파도? 안 아파도. 그럴 때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오시면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네, 잘해주세요. 요즘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그런 툭툭 소리 좀 자주 하잖아요. 이런 소리 일부러 나게 하는 게 혹시 안 좋을까요? 저는 그런 거 자주 하거든요. 뭔가 하면 시원한 느낌 들기도 하고 소리가 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실제 오늘은 나는가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하지 말라 그러죠. 인대나 힘줄이 걸리면서 나는 소리라 하면은 그러면은 계속 본인이 걸고 계시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완전 그러면 중독 같은. 그러다 보면은 인대 힘줄이 이렇게 상할 수가 있죠. 저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뼈랑 힘줄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고. 뼈가 이기겠죠, 당연히. 네. 딱딱한 아이들이 이길 테니까. 그러면은 누적이 되다 보면 힘줄이나 인대가 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본인이 병을 키우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소리 내지 마세요, 이제부터. 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중독이 돼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하이힐 진짜 자주 신었거든요. 거의 매일. 무릎 좀 뭔가 아프다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하이힐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걷는 거잖아요. 서는 거고. 그랬을 때 신발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발의 위치, 신발의 크기, 신발이 내 발에 얼마나 맞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하이힐 같은 경우는 뒤꿈치가 많이 들려서 걷게 되잖아요. 그럼 발 앞쪽으로 이게 체중이 실리면서 발 쪽으로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관절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무릎 쪽에도 당연히 부하가 걸려요. 우리 걸어보시면 뭔가 불안한 느낌 들잖아요. 하이힐로 걸을 때는. 특히나 또 내리막 같은 데 하이힐로 걸을 때는 더욱더 그렇죠. 그럴 때는 무릎을 숙여가지고 그 불안감을 좀 해소를 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부하가 더 심하게 걸려서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고요. 결국엔 그런 부분들이 젊을 때는 뭐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누적이 되면은 역시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이힐 같은 경우는 저는 권하진 않죠. 뭐 물론 미용이라든지 예뻐서 신는 분들이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아우 되게 별로인 신발이죠. 네. 그럼 자주 신으면 안 된다는 아, 뜻이죠? 그렇죠. 특별할 때 아주 짧게. 네. 네. 편한 신발이랑 뭐 좋은 신발 그런 것도 차이가 있나요? 뭔가 나한테 이 신발 편하다, 하나도 안 아프고 엄청 편하고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다. 근데 건강에 안 좋은 신발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편하다고 하는 게 내한테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걸어보면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좋은 신발을 신으세요, 본인한테 맞는 신발을 신으세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좋은 거 이코로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비싸고 남들이 편하다 하더라도 내 발 모양과는 다른 신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격적으로 저렴하다 하더라도 또는 남들이 이 신발은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 신발은 내 발 모양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신어보셔서 발이 불편하지 않고 걸어도 힘들지 않으시다면 그 신발이 좋은 신발이죠. 그러면 저한테 이 신발 잘 맞는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 신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발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신발이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진 않겠죠. 아까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슬리퍼 신고 계시잖아요. 네네. 혹시 슬리퍼는 어때요? 슬리퍼 별로 안 좋은 신발이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평발인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신발을 여쭤보실 때 슬리퍼 같은 건 안 신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신고 있네요. 네. 이게 우리 한국 속담 중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면서도 제가 못 지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슬리퍼는 왜 안 좋은지 혹시 그 발목 잡는 거 없어서 그런가요? 요새는 좋은 슬리퍼들도 많이 나오니까 쿠션감도 좋고 발에 맞는 신발도 있기 때문에 모든 슬리퍼가 다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그 평발인 분들은 아무래도 그 충격 흡수를 잘 못 해주잖아요, 발 자체가. 네. 그래서 좀 더 빨리 피곤함을 느끼고, 그리고 평발인 분들이 다칠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슬리퍼 같은 경우는 발을 잡아주고 있는 면적이 작죠. 그러니까 발이 넘어지려고 할 때 신발이 돌아버려요. 그러면서 잘 다치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는 운동화라든지 특히나 발목이 약하신 분들은 발목까지 좀 올라오는 그런 신발들을 권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슬리퍼는 권하진 않아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일상생활 할 때 이렇게 무릎에 안 좋은 습관 그런 거 있나요? 습관이라기보다는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 특히나 예전에 자식 생활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바닥 생활. 그런 쪼그려 앉는 동작들이 되게 안 좋아요. 네네네.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동작들은 좀 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병원에 오셔서 무릎이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는 자식 생활을 좀 버리시고 생활 패턴을 바꾸시면 무릎에 부하가 덜 들어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조금 쪼그려 앉는 동작들이 많은 게 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거를 느꼈는데 네. 대작년인가? 그때 시엄마랑 김치를 만들면서 그 에이션 스쿼트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바닥에 스쿼트 네네네. 하면서 김치 만드는 거 그거 하다가 저도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제 에이션 스쿼트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죠. 김치도 식탁 위에서 하셔야죠. 시엄마한테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여자들이 예쁘게 앉으려면 이렇게 다리를 꼬는데 저도 그거 많이 하거든요. 네. 좀 안 좋은 습관이라고 들었고 저희 남편이 항상 잔소리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네네. 혹시 그거 맞는 말이에요? 뭔가 무릎이 안 좋은 거예요? 다리 꼬는 것 같은 경우는 무릎도 무릎이고요. 고관절 쪽이 안 좋아요. 근데 뭐 저도 해요. 예. 저도 조심을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꼬고 있을 수가 있어서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예. 지금도 막 꼴라다가 제가 참았네요. 예. 네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다리 꼬는 거랑 아니면 발목 꼬는 거랑 어떤 게 제일 나아요? 둘 다 별로면 어떡하죠?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요? 네네네. 저 둘 다 안 해요. 근데 혹시 하나만 골라야 돼요. 하나만요? 네. 굳이 하나를 해야 된다면 발목 꼬는 게 조금 나을란가요? 몸통에서 멀어질수록 그래도 운동 범위가 조금씩 더 많아지니까 그게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좋을 것 같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는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혹시 계단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 계단 내려가는 게 어떤 게 제일 무릎에 안 좋은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계단 내려가는 게 무릎엔 좀 더 안 좋아요. 학생 때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 혹시 배운 기억이 나죠? 저는 안 배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제 계단을 오를 때는 네. 이제 자기의 근력으로 올라가잖아요. 내려가는 거는 그 근력의 힘 플러스해서 네. 계단이 이렇게 한 높이씩 내려오다 보면 네. 이제 그 위치가 바뀌면서 네.
그 위치만큼의 내 체중의 중력이 더 무릎에 부하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갈 때도 쿵쿵쿵 하면서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무릎에는 그 충격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단 올라갈 때는 근육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희는 힘든다고 생각하는데 네. 내려갈 때는 근육 잘 안 쓰고 있어가지고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무릎에 충격 계속 받으니까 더 무릎이 안 그렇죠. 좋은 거죠. 등산할 때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계단이랑 내려가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등산 많이 여쭙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시는 거 하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굳이 등산을 권하지는 않는 이유가 올라갔다 하면은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는 것 때문에 등산을 권하진 않아서 꼭 하고 싶다면은 이제 얕은 산 위주로 가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그리고 또 다칠 수도 있고. 네. 그럼 등산할 때 이렇게 지그재그 하면서 내려가는 게 효과가 있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높은 높이에서 쿵쿵쿵 내려오는 게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니까 지그재그로 이게 높이를 조금씩 내려오는 거는 당연히 안전하고 좀 더 나은 방법이긴 하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특히 한국에서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무릎에 충격 안 받아요? 충격을 받긴 하겠지만은 좀 천천히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뒤로 내려갈 때는. 그러면 아무래도 충격이 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칠까봐 좀 걱정되긴 하네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래오래 무릎을 건강하게 쓰고 싶은데 혹시 선생님이 꿀팁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아쉽지만 노력을 해도 좋아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연골이라든지 연골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걔들이 더 튼튼해지거나 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근육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더 튼튼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릎 기능이라는 게 꼭 뼈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연골이나 연골판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근육과 힘줄들이 무릎 주위를 감싸고 있으면서 무릎 기능을 많이 보강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아까 충격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근육이 단단하고 힘줄이 단단한 분이랑 약한 분이랑 받는 충격의 정도도 분명히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허벅지 쪽, 앞쪽, 뒤쪽 모두 근력을 키우시는 게 무릎 기능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라. 그리고 그 운동은 좀 선택적으로 무릎에 좀 도움이 되는 운동들로 가르쳐 드리죠. 노력 없이 좋아지진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좋아지진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세요 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사만다 씨는 열심히 운동을 하시니까 무릎을 건강하게 오래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런 말 제 맘 편 앞에서 하면 안 돼요.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헬스장 또 운동하라고 할 거예요, 잔소리. 운동을 선택을 해야죠. 도움되는 운동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네. 뭔가 외국인인데 그래도 너무 쉽게 설명을 다 해주셔서 제가 다 이해했어요. 뭐 잘 들어주셨다면 제가 감사하죠.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무릎을 어떻게 뭐 보호해야 되는지, 그리고 안 좋은 습관이나 뭐 어떤 거를 안 하면 좋을 건지 뭐 이런 거 다 배웠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병원에서 뵙자는 말은 욕이긴 한데요. 불편하시면 한 번씩 오셔서 체크해 주시면 좋죠. 네. 그리고 앞으로 거인TV 구독하시면 더 좋고 더 쉽고 더 유익한 의학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